기원 후 54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겨우 16살 소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전장의 흉처도 진정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로마의 황제이자 수백만 명의 통치자, 인류가 구축한 가장 치명적인 군사력을 지휘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조각상에 새기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통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통치했습니다. 43살의 소 아그리피나는 단순한 왕족 배경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칼리굴라의 누이이자 아우구스투스 본인의 증손녀였습니다. 로마에서 권력은 인내심 있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자에게 온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여인이었죠. 그녀는 발톱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남편이자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씌워준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로가 왕좌에 오르자 아그리피나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로원에서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로마 동전에 새겨져 마치 동등한 통치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외국 대사들을 직접 만나며 마치 자신이 실질적인 권위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실제로 그러했으니까요. 로마는 10대 황제에 의해 통치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아들을 통해 실권을 휘두르는 어머니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역사가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는 각기 독립적으로 기록한 내용에서 섬뜩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된 지 몇 달 만에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무언가 깨졌고 선을 넘었으며 이는 로마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살인사건 중 하나로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황궁 안에 있습니다. 네로의 개인 숙소에 배정된 노예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잘못된 문장이 조용한 처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살아남습니다.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어머니를 개인 만찬에 초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둘이서요. 경비병도 조언자도 없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해롭지 않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황제로 만들어준 여인과 식사를 나누는 감사하는 아들이라고요. 하지만 이 만찬은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가 마침내 떠날 때면 그녀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네로의 핵심 측근들, 철학자 세네카와 프라이토리아니 경비대장 브루스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집착이었기 때문입니다. 타키투스는 위험이 더 이상 모성적 영향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이고 금기시되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네로와 아그리피나가 실제로 마지막 선을 넘었는지 근친상간이 실제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동의하는 핵심적인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네로는 그것을 원했고 아그리피나는 그것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인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들의 욕망을 무기화했습니다. 수에토니우스는 아그리피나가 낮에 네로가 취해 경계심이 없을 때 그를 방문하곤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도발적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타키투스는 네로의 조언자들이 그의 집착이 아들의 애정처럼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통제불능의 성적 강박처럼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만약 아그리피나가 성적인 조작을 통해 네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는다면 그녀의 권위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미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네로에게 다른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악테였습니다.
그녀는 자유민이자 전직 노예였고 젊고 매력적이었으며 놀랍게도 아그리피나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황제의 친어머니에 대한 집착을 해결하는 그들의 해결책은 그녀와 닮은 대체품을 침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그것이 제국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로는 악태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먼저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네로는 독립이라는 맛을 보았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즉시 그것을 알아차렸고 이성을 잃었습니다. 타키투스는 그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궁궐을 습격하며 회의를 방해하고 조언자들 앞에서 네로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황제로 만들었음을 자신의 독과 계략, 잔인함이 없었다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여기서 심리가 추악하게 변합니다. 네로는 군단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처형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는 그를 무력한 아이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욕망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의존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는 의도적으로 그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대 자료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집착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성적 매력을 지렛대로 사용했습니다. 네로가 반발할 때면 그녀는 도발이적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성장하려 할 때면 그녀는 그를 다시 의존적인 상태로 끌어내렸습니다. 한순간의 유혹, 다음 순간의 굴욕. 이것은 모성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지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59년, 그의 통치 5년째, 네로는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이유로 옥타비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가졌고 남자들과도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의문을 제기받았고 모든 조언자는 약화되었으며 독립을 향한 모든 발걸음은 짓밟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네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느리고 은유적인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리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야 한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부분이 정말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로는 단순히 어머니를 없애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고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을 계획하면서도 그는 판단과 가십, 로마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일 권위는 가지되 그 수치를 짊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대 속에서 자란 사람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살해를 계획하면서도 네로는 여전히 그녀의 승인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먼저 독을 사용했습니다.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평생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비타민처럼 해독제를 정기적으로 복용했습니다. 독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침실의 천장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 그는 더 크고 더 어둡고 더 극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나폴리만에서 배가 산산조각 너도록 조작하여 어머니의 배를 파괴한 것입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그녀는 익사하고 로마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극은 설명되는 것이었습니다. 배는 산산조각 났지만 아그리피나는 헤엄쳐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48살의 여인을 성공적으로 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보트 공격 이후 네로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그리피나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행동이 자신의 통치를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폭로할 수 있었고 원로원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었으며 그를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마침내 첫날부터 했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기원 후 59년 3월 23일 황실 경비병들이 나폴리 외곽에 있는 아그리피나의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들이 왜 왔는지 알았습니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도망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아니세투스라는 트리부누스가 이끄는 경비병들이 들어왔을 때 아그리피나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치시오. 바로 여기를. 네로가 나온 곳, 그녀의 통제 원천, 제국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했던 무기.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의 유대 상징을 파괴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그녀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녀는 머리 부상과 칼에 찔린 상처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48살이었습니다. 평생 권력을 쫓았던 여인이 자신이 낳은 아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네로는 로마로 돌아와 어머니가 자신을 암살하려 음모를 꾸몄으며 자신이 때마침 그 음모를 밝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황제였고 황제는 결과를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로원은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공공감사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네로가 어마니의 배신으로부터 살아남은 것을 축하하는 신전을 짓기로 투표했습니다. 당신이 그 의회실에 앉아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람을 기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폭정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명의 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실보다 생존을 선택함으로써 말입니다. 살해 직후 잠시 동안 네로는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거의 도취된 듯 보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배했던 여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열광하는 군중 앞에서 전차경주를 했습니다. 황제로서는 노골적으로 스캔들이 될 만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유로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타키투스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곧바로 무언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는 어머니의 유령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적어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마법사와 오컬트 전문가를 고용하여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죽었던 나폴림 안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천둥이 칠 때면 그는 천둥 소리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녀를 죽인다고 해서 그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감옥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그리피나가 살아있을 때 네로는 그녀의 존재,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조종, 그녀의 육체, 그녀의 위협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는 그녀의 기억,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는 유령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권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정말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어머니와 아들 간의 권력 재앙은 유일한 사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이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턴이었고 조작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정 로마에서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없었기에 아들을 통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황제를 지배한 최초의 로마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스템이 그녀마저 삼키기 전까지는 가장 성공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네로는 모성 통제에 의해 파괴된 최초의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장 악명 높았을 뿐입니다. 로마의 권력 구조는 그들 모두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확고한 증거와 소문을 구분해 봅시다. 네로와 아그리피나가 실제로 육체적인 근친상관 관계를 가졌을까요? 타키투스는 가능성은 있지만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수에토니우스는 그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널리 퍼져 속삭여졌다고 보고합니다. 한 세기 이상 후에 글을 쓴 카시우스 디오는 그것을 사실로 명시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확실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성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그 집착을 정치적 무기로 이용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로마 기준으로도 매우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독립적인 고대 사료들이 동일한 현실에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모친 살해. 그 부분은 돌에 새겨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로가 결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기원 후 65년, 아그리피나의 살해 6년 후 네로를 남탈하고 피소라는 원로원 의원으로 교체하려는 대규모 음모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음모는 실패했습니다. 수십 명의 귀족들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네로의 전 가정교사였던 세네카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원 후 68년, 제국이 흔들렸습니다. 지방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군대가 등을 돌렸습니다. 원로원은 마침내 편을 바꿨습니다. 네로는 공공의 적임을 선포당했습니다. 기원 후 68년 6월 9일, 네로는 로마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쫓기고 고립되고 한때 그에게 굴복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병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그의 마지막 말은 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가 내 안에서 죽어가는가 였습니다. 후회도 유감도 없이 쓰디쓴 마지막 순간까지 허영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은 더 가슴 아픈 세부사항을 덧붙입니다. 그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네로는 누구 어머니를 보았느냐고 반복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죽인 지 9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잡고 있었고 여전히 그녀에게 지배당했으며 여전히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이 당신의 목구멍에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십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문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가시우스 디오, 세 명의 주요 역사가 모두 이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할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미래 세대가 절대 권력이 정치를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을 안에서부터 썩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이야기가 가르쳐질 때면 종종 깨끗하게 다듬어지고 매끄럽게 포장되어 정중한 언어로 감싸입니다. 네로는 어머니와 어려운 관계를 가졌다. 아그리피나는 정치적 이유로 처형당했다.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은폐된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더 추악합니다. 그것은 모성애를 무기화하여 제국을 통제한 여인과 어머니를 죽일 때까지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고 죽인 후에도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포이자 벗어날 수 없음입니다. 트라우마와 권력이 사람들을 괴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그리피나는 당신이 동정해야 할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남편을 독살했고 아들을 조종했으며 성적 매력을 칼처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여성들이 직접 통치할 수 없고 권력이 오직 남성을 통해서만 흘러가며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조작, 강압, 그리고 살인뿐인 시스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남자들만큼이나 잔혹하게 그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패배했습니다. 네로 또한 동정심을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내 옥타비아도 살해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최초의 제국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일찍이 부서졌습니다. 도구로 키워진 아이. 뇌가 완전히 형성되기도 전에 제국을 넘겨받은 10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한 젊은 남자. 그 시스템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부수기 오래전에 그를 부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로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을 분리시키려 했던 조언자들은 죽었습니다. 아그리피나의 권력 장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자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리전의 십자포화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짓밟혔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망자 수입니다. 아그리피나를 죽였던 병사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만 한 여인이 자신의 자궁을 가리키며 그곳을 치라고 말하는 동안 그녀를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에서 깨끗하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원로원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배신으로부터 살아남은 네로를 축하했던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 모두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손을 들었고 여전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그것이 권력이었습니다. 제국이 썩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그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사적인 만찬을 지켜보았던 노예들을 생각해 보세요. 식사가 끝난 후 방을 청소했던 이들,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을 들었던 이들. 그들은 남은 평생 동안 그 비밀들을 간직했습니다. 무력하고 흔들리고 단지 그것을 목격할 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죄책감을 안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국의 권력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을 썩게 할 뿐만 아니라 폭발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 여기서 당신의 잠을 방해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문자적으로는 아닙니다. 황제도 원로원도 독이든 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부모, 그들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녀, 통제로 변질되는 사랑, 서서히 우리로 변하는 보살핌. 우리는 야망이 가족을 산채 삼키는 정치왕조에서 그것을 봅니다. 사랑이 지렛대가 되고 보호가 소유가 되는 가정에서 그것을 봅니다. 여성들에게 권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조작이라고 말하고 남성들에게 강함은 자신을 통제하는 자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스템에서 그것을 봅니다. 이름은 바뀝니다.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심리는 그대로입니다. 아그리피나와 네로는 역사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인간적인 무언가의 극단적인 버전이었습니다. 권력과 가족이 경계 없이 뒤섞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잘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과거의 묻히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가장 위험한 감옥이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들로 만들어진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로가 기원 후 68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아그리피나는 이미 9년 전에 죽었습니다. 9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무덤에서 더 효과적으로 그를 통제했던 9년이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그녀가 이겼습니다. 자신의 아들에 의해 살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그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요. 어떤 기록에 따르면 네로의 마지막 말은 예술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더 단순하고 작고 거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계속해서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그가 환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후회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이 모든 것보다 더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여전히 그 16살 소년이었고 여전히 그녀의 승인을 갈망했으며 여전히 그녀가 자신에게 왕좌가 마땅하다고 말해주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평생 아들을 통해 권력을 쫓았고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아들이 그녀를 살해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성애가 아니었고 헌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폭력으로 변하며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 제국은 네로 이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황제들이 등장했고 새로운 왕조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경악한 역사가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보존되고 논의되고 연구되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피나와 네로는 그들만의 뒤틀린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경계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보살핌으로 위장한 통제는 보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감 없는 권력은 닿는 모든 것을 악몽으로 만듭니다. 네로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아들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힘이 충돌했을 때 가능한 결과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공포. 여기를 치시오. 그누는 자신의 자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그들의 권력과 파괴의 완천. 경비병들은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쳤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상징하는 것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아들 주변에 구축한 심리적 감옥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감옥은 그녀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네로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그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그 감옥을 걸어가며 쇠창살을 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다연되었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같은 우리를 만들지 않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을 현대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패턴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동일한 함정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권력과 가족이 결코 깔끔하게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무기화될 수 있습니다. 통제는 보살핌의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됩니다. 소 아그리피나 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어머니와 아들, 조종자와 희생자, 희생자와 살인자. 둘 다 갇히고 둘 다 파괴되었으며 둘 다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고 심지어 단순히 악당으로도 기억되지 않고 경고로 기억됩니다. 로마는 그 교훈을 피와 광기, 모친 사례로 가르쳤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우리가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